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저희 취재진이 전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통일교 신자들이 대선 전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불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 특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와 강릉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호남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사이에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전 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 의혹들을 물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고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오전에 열린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법정에 나와 전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200장 분량의 PPT 자료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 씨는 구속심사 대신 특검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이 몇 시간 전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JTBC 취재진과 만나 1시간 30분 동안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 없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전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에 가담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9시 30분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건진법사가 구속심사를 포기하기 전 JTBC가 직접 만나 수많은 의혹들을 따져 물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김건희 씨의 선물이라고 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정말 잃어버린 건지, 건진은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도 건진법사가 입증할 논리가 더 없다는 점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건진법사. 그런데 출석을 포기하고 나타난 곳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인근입니다. JTBC는 1시간 30분 동안 건진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이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샤넬백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샤넬백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하셨다가 저희가 쓴 기사죠. 이제 김건희 씨의 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이제 간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썼는데 이제 진술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는 진술이 바뀐 것이 제 이제 뭐 나이 정도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지시했던 근데 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잃어버려서. 기억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다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해명을 끝내 내놓진 못했습니다. 선물을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건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지금 조사 중이고 네. 한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법적으로는 그게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좀 궁색한 해명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어서 그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나 역시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자신의 지인으로 확대되자 구속을 선택한 건진 법사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차금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에게 후원을 통해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같은 날 조직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의원 등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022년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통일교 교인 김모 씨가 3월 24일, 25일, 29일, 31일, 그리고 4월 4일, 5일에 걸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윤한홍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도 각각 다른 통일교 교인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박성중 전 의원은 통일교 교인 3명에게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3명도 같은 날짜에 100만 원씩 모두 합쳐 1,500만 원을 박 전 의원에게 후원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한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을 통해 윤핵관들에게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지구장들을 불러 자금의 출처 등도 조사했습니다. 한 지구장은 2022년 3월 4일 세계본부 자금 3,500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금으로 쓰였고 1,000만 원은 윤석열 캠프에 있던 한 국회의원 후원회로 전달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인 3월 2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서울 잠실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 약 2억 원이 국민의힘 측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한 건데 8개월이 지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서야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논란이 됐었죠. 정반대의 마케팅으로 갭이 K-팝 걸그룹을 내세운 광고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데님 의상을 입고 2000년대 초반 히트곡에 맞춰 춤을 추는 갭의 새 광고. 주인공은 다국적 K-팝 걸그룹 캐츠아이가 맡았습니다. 30 dancers, all different dance styles. One female pop group, Cat's Eye. It's really a celebration of everyone's differences. 이틀 전 공개한 광고 영상 인스타그램에서 벌써 2천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갭은 K-팝 걸그룹을 모델로 꼽은 이유가 다문화적인 관점, 또 대담한 자기 표현이라면서 이 광고 영상이 공동체와 다양성, 그리고 자유를 강조한다고 밝혔는데요. 뉴스위크는 이 갭의 광고가 논란이 됐던 아메리칸 이글과는 대조적이라고 봤습니다. 배우의 유전자를 강조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란 비판과 함께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Genes are passed down from parents to offspring, often determining traits like hair color, personality, and even eye color. My genes are blue. 광고는 엄청난 화제를 낳았지만 오히려 아메리칸 이글의 오프라인 매장 유동 인구가 9% 넘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갭, 두 기업이 벌이는 청바지 전쟁의 승자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몇 달씩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방송했던 한 프랑스 스트리머가 방송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괴롭힘과 죽음마저도 콘텐츠가 돼버린 건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는 음료수를 뺐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리머 장 포르모브 몇 개월 동안이나 이런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월요일 298시간 넘게 방송을 이어가다가 사망했습니다. 다른 스트리머가 얼굴에 물병을 던져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 장면 또한 그대로 10,000명 넘는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생방송엔 구독과 후원 금액을 표시하는 안내창이 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속 학대가 합의된 콘텐츠였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est hallucinant que autant de gens aient pu suivre sa mort en direct. Personne ne réagisse. Je trouve ça en dit beaucoup sur notre inhumanité à nous les humains. Voilà, je trouve ça affligeant. 이 영상은 호주의 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방송이 됐는데 뉴욕타임즈는 젊은 남성에게 특히 인기가 높고 콘텐츠 규제가 느슨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선박 내에서 다투는 사람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싸운 이유 치킨 텐더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월요일 새벽 2시에 미국 마이애미로 돌아가고 있는 크루즈 선박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0명이 넘게 뒤엉켜 엉망이 됐는데 보안 요원도 어쩔 줄 모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이 영상을 찍은 탑승객, 싸움이 실제로 벌어진 이유는 잘 몰랐지만 식사 때문에 줄을 서 있었던 것만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빨리 번졌던 건 같은 크루즈 회사의 다른 선박에서 얼마 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크루즈 터미널에서도 7일간의 항해 마지막 날 비슷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24명이 항해 금지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2명의 노동자가 숨진 열차 사고, 작업 계획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건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조차 없이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안전점검을 맡은 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 코레일에 제출한 작업 계획서입니다. 작업 내용과 순서,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옵니다. 작업자들의 보호장구 착용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와 피로도까지 세세히 검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작업자 6명의 명단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와 크게 다친 B씨는 작업 계획서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던 겁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승인에 따라 작업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업 계획서 명단과 실제 작업자가 달랐던 탓에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도록 사상자 중 일부는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망자 2명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작업 시간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실제 시간을 적도록 돼 있지만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 계획 단계에서 12시에 완료가 됐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거를 미루고 있다면서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을 이유로 이미 끝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앞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Но наш президент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 что он готов встреча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и с господином Зеленским, при понимании, что вс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рассмотрения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будут хорошо проработаны. 앞서 우크라이나에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계엄령이 선포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5월에 끝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국의 군사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회담보다 안전보장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외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안전보장 체제의 윤곽이 갖추어지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500대가 넘는 드론을 보내 야간 공격을 시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미국 소유의 민간업체까지 불타게 됐다며 러시아를 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зраховуємо, що реакція партнерів буде принциповою. Цю війну треба завершувати, треба тиснути на Росію, щоб війна завершилась. 그러면서 평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숨소리와 옷자락의 흔들림까지 맞춘 서울시 무용단의 대표작 일무가 이번 주말 서울을 찾아옵니다. 칼군무로 미국 뉴욕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입니다. 공연 소식 강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묘제략에 맞춰추는 칼군무를 새롭게 풀어내 팬덤을 만든 이 공연, 서울 무대에 다시 오릅니다. 2023년 뉴욕 링컨센터에 초청돼 전석 매진을 만들었고 4년 차인 올해 서울 공연도 총 4회 9,600여 석이 모두 일찌감치 다 찬 가운데 이번엔 처음으로 강릉과 대구에서도 공연을 이어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빚어낸 하나의 질서, 그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 무용수들이 동작뿐만이 아니라 무용실에서 숨소리까지 다 진짜 하나같이 맞췄거든요. 2005년 처음 한국을 찾아온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20주년을 맞아 4주 동안 기념 공연을 펼칩니다.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사랑과 비극을 다뤘습니다. 1998년 프랑스 첫 공연부터 27년 동안 프롤로 역을 맡으며 전설적 배우가 된 다니엘 라부아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무대에 오릅니다. 뉴욕과 런던에서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이번엔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브로드웨이 뮤지컬 총책임자를 맡은 신춘수 프로듀서가 지난해 선보인 이 작품은 가난으로 연인과 헤어진 뒤 부자가 돼 재회를 기도하지만 결국 부서진 개츠비의 꿈을 화려한 무대로 펼쳐냅니다. 2019년 호주 초연 이래 세계 연극상을 휩쓴 프리마파시가 국내에서 처음 공연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던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서 겪는 782일 동안의 외로운 싸움을 단 한 명의 배우가 2시간 가까이 밀도 있게 이끌어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무서운 9위, 두산이 박계범의 만루 홈런으로 타주계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9회 말 극적인 역전 기회를 주루사로 허무하게 날렸고 롯데는 10연패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2대2 팽팽했던 싸움, 7회 초 찾아온 기회를 두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의지와 박준순의 연속 안타, 그리고 안재석의 번트 안타까지 이어지며 만들어진 무사 만루. 한화 마운드는 여전히 류현진이 지키고 있었지만 박계범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초구 커브를 받아쳐 만루 홈런으로 경기의 균형을 깼습니다. 이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꾼 두산은 7연승을 써내며 무서운 9위의 저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5위와 격차를 단 3경기로 좁히며 가을 야구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아는 끝내기 기회를 뼈아프게 날렸습니다. 한때 2대10으로 끌려가던 기아는 9회 말 10대11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1사 만루 역전 드라마를 써낼 수도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김태군의 날카로운 타구가 임지열에게 잡혔는데 문제는 2루 주자 박정우의 주루였습니다. 안타로 착각했는지 이미 출발한 박정우가 급히 2루로 돌아가려다 아웃된 겁니다.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개가 올라가며 그대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항의했지만 판독 결과를 바꿀 순 없었습니다. 10연패 늪에 빠진 롯데는 이번에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LG 선발 치리노스를 상대로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6대0까지 달아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LG가 6회부터 따라붙기 시작해 결국 6대6 동점을 만들었고 두 팀은 연장 혈투에도 승부를 짓지 못했습니다. 1위 LG는 2위 한화를 4경기 반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4도, 대구와 강릉에선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계속 흐린 가운데 영호남 지역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